북한 뉴스와 시사 문제를 다루는 북한 요지경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이웅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분야 전문가라서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풍선에서 나온 USB를 주워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에 공개 총살됐다. 저도 뉴스 보고 충격받은 게 사실일까. 네. 왜냐하면 북한도 엄밀하게 자기들은 또 법이 있다 해가지고 미성년은 감옥에 안 보내거든요. 네. 뭐 소년 뭐 단련대라기보다 단련대도 미성년은 안 가고 그냥 소년교화소가 있다고 했는데 저 거의 그 정도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았었고. 네. 애들이 만약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 게 워낙 많았었거든요. 저희도 학생 때. 근데 그거 가지고 총살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게 아마 대북 전단 속에서 나온 그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좀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다룬다 이런 뜻으로 그런 건지 30명이라 가지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회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을 무기징역 때리고 뭐 사형 선고하고 그랬단 말이죠.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전 김일성 김정일 정권 제가 살아오면서도 총살 제 친구도 총살됐지만 다 20대 24살 25살 이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이런 식으로 처형한 거는 중학생이면 북한은 중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12세부터 17세까지인데 너무 충격받아. 중학생이라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6학년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 나이라고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 고1인데 이렇게 30명을 공개 처형했다고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진짜 확인된 뉴스였기 때문에 너무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몇몇 이제 대북 단체가 강화도 뭐 이런 곳에서 황해도 쪽으로 페트병에 쌀을 담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걸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또 노동교화형에 선고했습니다. 그게 뭐 어디서 보내온 쌀인지 북한 주민들은 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솔직히 저희 때는 뭐 오물 프랑스 오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물 들어오면 거기서 막 뒤져가지고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요. 북한이 프랑스에서 저 쓰레기 처리해준다고 쓰레기 그거 수입받고 수입에다가 오는 건데 저희 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프랑스 오물이 왔다 하면 항해 막 나가서 죽어요. 그럼 그게 뭐 CD 테이프 그 속에도 또 CD 테이프 있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뭐 소시지도 건져서 먹는 사람도 있었고. 뭐 유통기한 다 지난 거지만 상관없다. 북한은 일단 냄새만 안 나고 썩지만 않으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엄청 아마 라면도 그때 거기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나라식 프랑스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그때 오물을 재처리하면서 많이 먹었는데 굳이 뭐 페트병에 쌀이 왔다면 거기다 대한민국 아니면 그런 것만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페트병에 포장지 다 그렇죠. 뜯어서, 뜯어서 투명 페트병을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 중국에서 오는지 한국에서 오는지 쌀에다가 이름 써놓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보내면 적성물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걸 못하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총살한다니까 이게 진짜. 프랑스에서 오물 보낸 거면은 그럼 오물이 도착했다. 아무나 항구에 나가서 뒤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항구 보위대라고 해가지고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죠. 때로 몰려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때로 몰려갑니까? 간 장면 보면 진짜 영화 좀비들 같아요. 와, 그 쓰레기 오물 배에서 산적해서 있는 거 내려놓은 걸 와 달라붙어가지고 몇백 명이 달라붙는데 보이게. 그럼 자기들이 막 그냥 가위로 끊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야외 적재를 해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서로 파헤치고 거기서 막 쓰레기 주워서 거기서 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가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같이 전 가서 거기서 오물 쓰레기 뒤졌거든요. 위에서 던지면 밑에서 받고. 잘못 받으면 남이 또 집어가고 그런 건가요? 누가 더 좋은 걸 집어가냐. 거기서 간혹 자전거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다시 파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한 거라 가다 보면 뭐 TV도 있었고, 뭐 테이프도 많았고 노래 나오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이 썼어요. 자 다시 남조선 드라마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정도는 뭐 시범 게임 우리 때는 진짜 시범 게임으로 한두 명 죽이고 이 정도는 있어도 30명을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시범 게임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이젠 다 죽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특별한 죄라든가 뭐 한국 기도라든가 뭐 정치범 이렇게 몰아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같으면 이 30명을 정치범수용소 보낸다든가 아니면 가족 함께 보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는 거는 직결처형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건 뭐 조사도 안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테니까 더는 보지 말아라 이거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보겠다 하면 똑같이 처단하겠다. 근데 이게 보지 말란다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죽어도 볼 겁니다. 아마.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기 보면서도 미친 짓인데 이건 하면서도 그 보고 싶은 그 욕망 자유죠. 그건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보고 싶은 거죠?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재미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세계 얘기 같아서? 아마 그 모든 게 다 아우러지는 그런 네. 세상을 살고 싶은 욕망을 그냥 눈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랄까 이런 거는 어떨까요? 물론 속마음을 우리가 일일이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USB나 이런데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삶 그리고 그들의 다큐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넘어간다면 이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오라라고 해서 다큐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네. 울고 웃고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만약 북한에 간다면 북한 주민들 보면 물론 간혹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30명 총살로는 막을 수가 없죠. 3만 명, 3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게 북한의 곧 민주화가 바뀌는 이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 오라가 김규민 감독님, 네. 이번에 통일부 장관님도 같이 보시고 뭐 영화 배우분들도 많이 보셨. 괜찮은 영화라니. 네. 저도 여태 탈북민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많이 좀 슬픈 장면들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또 슬픈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여자분들 세 분이 탈출해서 여기서 만나는 분인데 네. 그 세 분이 추억을 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 흘리다가도 갑자기 그때 그 신분 속에서도 서로가 뭐 네. 하고 또 그분 또 기도도 하고 전도하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재밌게 1시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다큐를 제가 처음 그렇게 안 지루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김규민 감독님은 베나 TV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 예. 저희가 작품 소개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북한에 가면은 정말 파괴력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꼭 북한의 주민들의 이걸 의지를 좀 더 굳게 솔직히 지금은 다 겁이 나서 못하고 있거든요. 네. 30명도 총살하고 이러면 더 겁이 나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런 영화를 보면 자유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꿈꿀 수가 있구나. 우리도 자유 한번 찾아보자 하고 외치는 함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0명의 가족들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지금은 아마 슬퍼할 새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또 다른 자식들이 살아갈 네. 미래. 그러니까 아들이 뭐 다 외아들일 수도 있고 무남 동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많이 슬프겠죠. 물론 어느 자식 아프면 없진 않겠지만 그 형제 또 있는 집은 또 그 형제 있는 집안대로 또 얘가 형 때문에 아니면 누나 동생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이제 뭐 늙어서 곧 있으면 뭐 죽을 텐데 참고 살 텐데 정치원소가 괜찮은데 자녀들이 이제 살아갈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까지 쟤는 총살된 사람의 집안 자식이다 형제다 이렇게 되면 평생 그 멍해를 지고 살아야 되는 북한에서는 완전히 낙인 찍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도 엄청난 감시나 정치원 소리를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탈북해가지고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그 총살당한 그 증언을 해보십시오. 분명 왜냐하면 30명 총살한 맨 앞장에 부모 형제를 세워놓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항상 직계 가족을 직계가 총살 제- 현장 예, 맨 예, 앞줄에 저희도 놓죠. 제 친구 총살될 때도 제 친구 아버지 엄마를 앞에다 놓고 해서 엄마가 막 쇼크 일으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총살까지는 안 되겠지 하고 뇌물 많이 먹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형 집행 딱 내리고 하니까 이분들 가족들도 아마 엄청난 감시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다른 증언이 될까봐. 전에도 이제 뭐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 뭐 노동교화소 보내고 뭐 사형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USB를 대량 유포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봤다고 해서 30명을 공개 처형한다. 북한 당국의 처벌 수위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뭐랄까요?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이하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그 상식 이하의 행동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공포죠. 공포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느끼는 공포도 상당할 것이다. 상당할 것이고 그 공포를 또다시 주민들한테 공포로 안겨주는 거죠. 이럴 거니까 잘해라. 그럼 이 공포의 되먹임이 점점 상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폭발하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너무 무리수를 뒀다. 어린아이들 30명이면
이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퍼지게 돼도 충격이거든요. 아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소식통으로 들어온 거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은 이렇게 바로바로 소식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입소문에 소문을 타서 가는 소문으로, 거니까. 근데 이 입소문이 좀 무섭거든요. 이게 퍼지게 되면. 그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영화 봐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면 이걸 통제로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 공포가 모이고 하면 또 다른 뭔가 김정은한테는 위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건 저 사람은 저 악마는 뭘로 만들었기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고모부도 죽이고 뭐 이복형도 뭐 죽이는데 또 약 발라가지고 죽이는데 뭐 주민들이야 뭐 그냥 노예들인데 뭐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어른들 30명 공개 처형한 것과 청소년 30명, 그러니까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거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엄청나게 다르죠. 어른들 30명은 뭐 죄 지었다, 뭐 씌워가지고 죽이면 나쁜 놈이네 할 텐데 어린 아이들 30명이 영화를 봤다고 죽였다네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뭐 영화 본 게 남조선 영화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뭐 호기심에 볼 수도 있고 친구 따라가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굳이 총살까지 해야 될 일이냐? 북한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이건 진짜 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큰 무리수를 뒀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 주민 중에 남조선 영화 한두 편 안 본 사람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진짜 뭐 골수 빨갱이라고 해도 바보 아니면 다 보지 않을까요? 아니 김정은 전에 그 김정일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갖다 준 그 남조선 드라마 뭐 정도전 뭐 대장금 이런 것들 당 간부들이 복사해서 다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보는데 주민들은 보면 안 되는 거. 그 자기들은 괜찮고 주민들은 안 되고. 되는 거.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시 보유부장이 사돈 아바인데 그 아들이면 제게 사촌 매형이거든요. 네. 외사촌 매형인데 같이 집에서 남자의 향기를 봤다니. 그것도 압수해온 거. 네. 그걸 봤는데 전혀 창문도 안 가리고 뭐 소리 빵빵 켜고 그래는 안 무서운가? 뭐 보유부장 아들이니까 뭐. 그 당원은 당당하게 보는군요. 그렇게. 그렇죠. 네. 보이원은 보이지 않게 본다고. 네, 보이지 않게 보고. 네. 군인은 군데 보고. 네. 안전원은 안전하게 보고. 하여튼 이 30여 명 청소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북조선에서 대한민국 남조선 드라마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북조선 주민들도 이 인간의 본성을 하루빨리 누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